압도적인 뭐 이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내놓고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압도적인 공급 대책인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아파트는 망고쌤. 도시형 생활주택사도 무주택자 간주해주겠다. 생애 최초 특공기를 열어준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청약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청약을 받으려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청약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주택수라 그래갖고 그 다 똑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택수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법마다 양도세, 취득세, 청약할 때 다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주택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약할 때는 청약 공급 규칙에 나오는 주택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가지고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에 불리하게 되고 생애 최초 특공도 못하게 되는 거죠. 무주택이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도 무주택으로 간주해 줄 테니까 생애 최초 특공길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젊은이들이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라라는 신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거는 정부가 이제 말하는 신호고 이거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시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이야기 나오고 오피스텔 주택수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어차피 원희룡 장관이 압도적인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하고 말은 찔렀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빼주는 걸 고려했다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 없다 이제 힘들다 이런 이야기 하고 나니까 너무 실망하잖아. 그래서 던진 게 뭐야? 도시형 생활주택 사도 무주택자로 간주해 줄 테니까 좀 사세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보통 많이 사잖아요. 1, 2인 가구들이 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사서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무슨 이야기? 이게 시세 차익을 노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사가지고 살고 있다가 이제 청약을 넣었는데 청약에 넣고 이제 들어가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처분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분하고 해야 돈이 모이니까 이렇게 뭐 돈이 많이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냥 집 사면 되지 뭐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이 청약을 넣게 되면 기존 집을 처분해갖고 그 집에서 나오는 돈으로 나중에 잔금할 때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팔린다는 거야. 아파트가 아니면 잘 안 팔린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사도 된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겠지. 이런 생각으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아파트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채수를 채우기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빨리 공급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 활성화하는 방안을 그것도 막 되게 획기적인 것도 아니야. 그런 변죽만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압도적인 공급 계획이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에서 청약할 때 빼주는 거 이거다라는 겁니까?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내주에 발표한다니까 한번 들어는 봅시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손댈 수 있는 게 지금 비아파트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원희룡 세금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안 쓸 건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면 안 싼가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비싸요, 여러분. 청담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평당 1억에 분양했어요. 네. 싸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거 살 때 뭐 살 수 있게 해준다는데 세금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아닌가 이것도?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공공택지 공급하고 건축비 낮춰 공공부분 주택 공급을 늘린다. 공공택지 건축비를 낮춘다? 건축비를 어떻게 낮추죠? 콘크리트 가격을 정부가 사면 싸게 되나요? 자, 이게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했던 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제가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막 좋아할 때 제가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죠. 큰 기대 마라.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부가 아님을 알면 좋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올렸었는데 역시 그대로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는 보죠. 예, 읽어보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연립 등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다세대 연립까지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24평 이하 전용 면적 기준이겠죠. 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겠다.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는 거죠.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금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피스텔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금을 세 단계에 걸쳐 냅니다. 취득할 때 내고, 보유할 때 내고, 처분할 때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보면 오피스텔은 취득세는 4.6%에다가 보유하면은 주택으로 쓰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고, 주택으로 안 쓰면 합산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양도할 때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주택수에 들어가가지고 중과세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냐?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죠. 뭐 하나 질러봤는데 보니까 어이구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뭐 이야기 잘못 던졌구나, 그래서 언론 주워 담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이런 거는 주택으로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렸다라는 명분을 쌓기에는 괜찮고, 이거는 공급 주기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밀어가지고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죠, 아파트. 그죠? 여기 이제 추석 전후에 나온답니다. 추석 전후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규제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성을 늘려서 공급 주체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시장에서 가격이 비싸면 안 사는 거고, 원가 대비해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되면 건설사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 되면 공급이 줄어야 되는 거고, 공급이 줄면 다시 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공급이 다시 늘어나게 돼 있죠. 이런 게 시장의 원리인데,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굳이 변죽으로 올리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렇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희룡 장관의 압도적인 대책은 그냥 변죽만 울리는 것으로 끝날 것 같고, 결국에는 주택 공급은 계속 모자라게 될 것이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2, 3년 지나고 나면 최소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